1958년 가을,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에는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김도희는 재와 흙이 뒤섞인 땅 위에 앉아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17살 소녀의 눈동자에는 불빛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연기처럼 텅 빈 시선만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이웃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그을린 벽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희는 손바닥에 묻은 재를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따뜻했고 가난했지만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빠 준호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도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오빠와 함께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도희에게 졌습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척하며 웃었습니다. 도희야,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요, 오빠. 그래, 우리 도희는 똑똑하니까 분명 될 거야. 준호는 도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홍역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1살의 청년은 사흘 만에 차가운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석태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중얼거렸습니다. 가문의 대를 어찌 잇는단 말이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도희는 조용히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릿해졌습니다. 술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희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도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도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밤 도희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도 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도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사람이란다. 오빠를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 거야. 어머니. 참아라. 도희야, 곧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도희는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던졌습니다. 부엌의 등잔이 넘어졌습니다. 불이 번졌습니다. 도희는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도희는 제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 어기 친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불길이 내 과거를 태워버리길 바랐어요. 도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더 깊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날렸습니다. 도희는 일어섰습니다.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도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광주행 버스는 덜컹거렸습니다. 도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뚱이 하나씩만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광주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숙모 오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5살이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양장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언니, 도희야. 미정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희는 숙모의 품에서 나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도희와 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세 여자는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도희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그 증거야. 미정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희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미정은 도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광주 의료원이었습니다. 미정의 친구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간호부였습니다. 간호보조원 자리가 하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배울 건 많아요. 도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정이 도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도희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병실 청소를 했습니다.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도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약국에서 새로운 약사가 왔습니다. 박성진이었습니다. 31살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도희가 약을 받으러 갔을 때 성진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도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진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네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처를 숨기느라 더 아픈 법이에요. 성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본 것이었습니다. 성진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도희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희는 점차 병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도희에게는 작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심장이 약했습니다. 오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희야, 네.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희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뒤에서 도희를 안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석태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도희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미정은 도희를 앉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희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석태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찻잔이 멈췄습니다. 도희는 숙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가 따로 있었어. 도회지 남자였어.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었지. 집안이 허락하지 않았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석태와 급하게 결혼했어. 이미 너를 가진 뒤였어. 석태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도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미안해. 도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석태의 폭력은 더 이상 피의 굴레가 아니었습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숙모. 도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은 도희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도희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 도희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먼저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약국에 있었습니다. 도희가 약을 받으러 갈 때면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희는 그 따뜻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희는 숙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도희가 말했습니다. 숙모, 저 성을 바꾸고 싶어요. 미정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성을. 네. 김씨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도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도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했다면 내가 도울.
그날부터 도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미정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과정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진은 도희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희는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뒤뜰 벤치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거죠? 도희는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성진이 웃었습니다. 도희도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6달 뒤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도희는 김도희에서 이도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지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도희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진이 청혼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병원 뒤뜰에서였습니다. 성진은 반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도희는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숙모와 병원 동료들만 참석했습니다. 도희는 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성진은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결혼 후 도희는 성진의 성을 따라 박도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이름이었습니다. 도희는 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도희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2해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도희는 두 아이의 이름에 박씨를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희는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도희는 존경받았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찾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도희는 자신이 받지 못한 돌봄을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석태가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희는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잃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도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진이 옆에 와서 도희를 안았습니다. 도희는 성진의 품에 기댔습니다. 괜찮아요. 도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도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휘었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어느 봄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7살 소녀였습니다. 도희는 손녀와 함께 정원에 앉았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피로 이어진 거예요? 도희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사랑이란다.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단념이야.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도희는 흙에 꽃씨를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대신 이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도희의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도희가 만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희는 손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도희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